안녕하세요. 저는 손윤식 교수님 연구실 대학원생 김동효이고요. 여러분들이 웹 아이디의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웹 아이디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전반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잘 따라서 하셔서 웹 아이디 개발 환경을 구축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윈도우 환경이 아니라 우분투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기존에 이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안 된다는 문제점들이 윈도우에서 이제 도커를 설치할 때 이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OS의 이제 버전이 이제 홈이어서 홈은 이제 도커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우분투에서 이제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게 좀 더 간편하고 손쉬워서 우분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텍스트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이제 커맨드 라인들을 좀 정리를 한 텍스트 파일이고요. 이 파일들은 제가 GitHub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우분투 GUI보다는 이제 좀 SSH로 접속을 해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SSH 서버나 이제 SSH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좀 사전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를 할게요. 이 VM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방금 만든 이제 VM 환경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또 버추얼박스로 이 VM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버추얼박스에다가 우분투 이제 ISO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분투의 버전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좀 예전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이제 저는 SSH 접속을 사용하기 위해서 SSH 접속하는 패키지들을 먼저 설치를 좀 할게요. 이 두 개를 설치를 해야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 VM 환경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버추얼박스 상에서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에 설정을 누르시면 네트워크가 이제 탭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고급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포트 포워딩 버튼이 있죠. 이 포트 포워딩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포트 포워딩 이제 규칙을 기입할 수 있는 이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IP는 본인들 이제 사용하시는 인터넷의 IP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요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 포트 제가 나갈 포트 이제 제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포트 그리고 이제 이 현재 게스트 IP의 포트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 IP는 보통 일반적으로 잠깐 취소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 다시 루트로 하고 IP 이걸 치시면 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VM의 인터넷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에 아까 다시 똑같이 들어가셔서 플러스 그리고 이제 1094.71 입력하시고 외부에서 접속할 포트는 이제 제가 임의로 8080이라고 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10.0.15를 입력하시고 22번 포트로 이제 게스트 포트로 두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제 SSH를 접속할 때 이 푸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푸티는 인터넷에서 그냥 푸티라고 이렇게 푸티 다운로드라고 치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호스트 IP에다가 본인이 이제 아까 외부에서 접속한 IP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전 아까 8080 포트로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8080 포트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 VM에 아까 처음에 이제 VM을 생성을 하실 때 이제 사용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테스트 계정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테스트 계정, 테스트의 비밀번호를 이제 아까 입력하신 비밀번호, 본인들이 VM 생성하셨을 때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VM을 그냥 접근을 해서 그냥 이제 쉘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할 거고, 내릴게요. GUI를 사용하면 좀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글자가 아마 작은 것 같은데, 글자도 좀 제가 폰트를 키울게요. 여기 체인지 세팅에 가보면 폰트 사이즈를 아마 설정할 수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10이 너무 작으니까 15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큰가? 잠시만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러면 이제 외부 SSH 접속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은 일단 끝이 났고, 아마 그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이 VM GUI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GUI 자체가 좀 많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이 푸티를, 그러니까 이제 푸티 또는 뭐 다른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 VM은 켜놓기만 하고 그냥 외부에서 접속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진행할게요. 이거는 뭐 잠시만요. 를 입력하시고 클리어. 제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대로 좀 설치를 할게요. 뭐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쉘에서 이제 좀 자동 완성 디렉토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좀 이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PC라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PC를 설치하시고 PC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이렇게 돼요. C만 입력해도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전에 쳤던 명령어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탭을 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들도 이동할 수 있고, 약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렉토리를 좀 하나를 생성을 할게요. ID라고 하고, ID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요 안에서만 이제 저희는 작업을 할 거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저희가 설치할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인 좀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Node.js, 그리고 이제 도커, 그리고 이제 MySQL,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를 다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가 작업한 웹 아이디를 포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컴파일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버전이 적혀져 있는데, Node.j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세요. 뭐 5R 이제 라테스트를 사용해도 무방한데, 뭐 사실 어느 버전이든지 상관없어요. 12.x 버전 이상부터 이제 최신 버전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도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 버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버전이든지 그렇게 딱히 버전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Node.js를 CURL로 설치를 하려면 CURL을 먼저 설치를 좀 해야 돼요. CURL은 뭐 이제 쉘에서 이제 웹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한 약간 패키지이고요.
그 CURL을 먼저 다운받았고, CURL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CURL을 치면은 이 뒤에 뭔가 명령어를 통해서 외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파일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URL을 다운받았고, 이제 요 클론은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그래서 CURL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Node.js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Node.js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아카이브 파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sl https node source.com setup 그리고 이제 12.x sudo dash 하고 이렇게 하이픈 2개 치시면 이제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2.x 버전을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뭐 버전을 바꾸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여기 요 부분을 수정하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받아와요. Node.js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저 버전을 받아오고, 이렇게 받아오면은 아직 설치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apt-get으로 install my.node.js를 하면은 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가 지금 Node.js가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Node.js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버전을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이제 16.2 버전이 다운로드 받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노드라고 치시고 뭐 컴파일러가 되는지 플러스 1 하면 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Node.js는 설치가 지금 다 끝났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도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커는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명령어 하나면 도커는 그냥 설치가 돼요. 윈도우랑은 다르게 우분투에서는 좀 편리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apt-get 인스톨을 해서 도커 io를 하시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요 y는 원래는 이 y를 빼버리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y를 이제 입력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y를 생략하기 위해서 아까 저렇게 y를 한 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커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도커 다운받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설치되는 동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도커를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웹 ID에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이 도커의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웹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소스 코드를 이제 다 읽어드려서 이 도커 컴파일러가 설치된 도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도커 컨테이너로 보내면 그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컴파일러가 이제 뭐 GCC 컴파일러가 됐든 C++ 컴파일러가 됐든 뭐 컴파일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다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돌려주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발표 자료도 만들었던 그 발표 자료도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컴파일 서버를 이용해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 그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세요. 그리고 뭐 도커를 이제 다 설치하고 나면 지금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백엔드 쪽에 이제 DB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DB를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작업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사용한 패키지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이죠.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1차적인 구축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서버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엔드, 그리고 뭐 어드민 프론트엔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 아이디 프론트엔드, 아이디 서버, 이 5개의 이제 서버가 있는데, 이 5개의 서버를 다 연동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포트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에 .env라는 설정 파일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요 작업하고 이제 포트 포워딩만 해주시면은 사실 아마 구축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은 올려드릴게요. 그 레파지토리에 같이 푸시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분투를 처음 사용하시면은 인터넷에 좀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들, 뭐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찾아보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듣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이동하는 거라든지 cd 뭐 디렉토리를 이제 생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고 하시고,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이제 저는 터미널 창을 좀 여러 개 띄워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화면에 좀 보이지가 않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느리지만 하나의 터미널 창만 띄워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가 됐고, 이제 클리어 하시면은, 클리어는 이제 이 현재 터미널의 그 커맨드 정보들을 다 지우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서, 그래서 도커가 지금 깔렸죠. 깔리니까 이렇게 도커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도커 V를 하면은 현재 도커 18.09.7 버전이 이제 설치된 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기본적인 도커 명령어들이 있어요. 도커 PS 라든지 뭐 도커의 현재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라든지 도커 이미지스, 이런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세요. 인터넷에도 뭐 도커의 명령어들이라고 치시면 이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좀 나오거든요. 아주 막 어렵게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명령어들이 이제 사용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그 도커가 원활하게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커도 설치가 다 되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번 라인에 보시면 apt-get install 이제 MySQL 서버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MySQL 안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좀 수정할 거라서, 뭐 많이는 수정 안 하지만 여기 바인딩 되어 있는 이제 주소를 수정할 거라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우분투에다가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나면은 도대체 코드 작업은 어디서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취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제 서버 또는 이제 개발 환경이 구축된 환경과
코드를 작업하는 환경을 조금 분리시키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웹 아이디 서버를 올리는 곳은 VM 안에다가 올리고, 이제 코드 작업은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VS 코드, 아톰 등의 에디터 등 이제 에디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코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VM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 윈도우 제 호스트 OS에 이제 PC로 꺼내와야 되는데, 그 작업은 저는 이제 FTP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이 개발 환경이 다 구축되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MySQL이 설치가 다 되었고, 이제 계정이 이제 루트라고 생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잘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개발 환경 구축하실 때 DB랑 이제 그 백엔드 쪽이랑 연동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DB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다시 입력을 하라고 하죠.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가 다 되어졌고요. 이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수도 요 지금 27번 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도는 뭐 굳이 루트 계정이시면은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루트 계정이 아닐 때에만 저 앞에 수도라는 수도 권한을 주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MySQL에 유저 루트 또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비밀번호를 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럼 방금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여기 MySQL이라는 이제 쉘로 접속이 됐죠.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실 수 있으신데, 이제 뭐 SQL문이 다 먹혀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먼저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제 I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쿼리 OK라고 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시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현재 I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이 되시면 이제 참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구축할 수 있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를 뽑아놨어요. 추출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레파지토리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냥 덤프 시키면 돼서, 이제 잠깐 MySQL을 나가고 이제 git 클론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까 만들었던 id라는 디렉토리 안에 git 클론, 이제 여러분들이 조교님한테 받으셨던 GitHub 레파지토리를 클론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 GitHub 레파지토리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GitHub 여기 보시면 요 디렉토리에 있는 이제 이 디렉토리를 전부 다 복사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경로로.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git 클론 하셔서 이 해당 주소를 이제 하시면 이렇게 패스워드랑 프라이빗, 아무래도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 아이디를 치고 본인 아이디를 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GitHub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GitHub 아이디의 패스워드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 치시면 이거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뜨고, 잠깐 클리어를 할게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플러스 ID 20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이제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는데, CD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를 주어서 2020으로 접속을 하시고, 다시 이제 LL이라는 게 이제 디렉토리의 상세 목록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LL을 입력하시면
요 GitHub 레퍼지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들이 그대로 복사가 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요. 지금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이 플러스 ID 2020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schema.sql이라는 이제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것을 cat 명령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때, cat 명령어는 이제 출력을 하는, 배시에서 출력을 하는 명령어인데,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그 DB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뽑아 놨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렉처 테이블, 뭐 파일즈 테이블, 나티스 테이블, 저희가 이제 DB 처음에 이 웹 아이디를 설계할 때 만들었던 그 DB 테이블 구조대로 다 뽑혀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파일을 이제 기존 저희가 그 MySQL 만든 아이디, 아까 방금 전에 만든 아이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덤프를 시켜줄 거예요. 덤프라는 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고, 그대로 이 테이블이 아까 그 아이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31번 라인에 MySQL u root 이렇게 하고 id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파일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끝이에요. 이러면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MySQL에 아까 MySQL 쉘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시 들어와졌고,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보면 ID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ID 데이터베이스를 유즈 명령어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show tables라고 입력을 하시면 테이블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스키마 파일을 cat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했던 테이블들이 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덤프돼서 들어왔고, 요 구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기 소프트웨어나 뭐 개별 연구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DB에 더 추가적으로 테이블들을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건드리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 테이블의 정보가 바뀌면은 뭔가 특정 백엔드 쪽에서 API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서 요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테이블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되면 다 구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매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SQL문을 이 커맨드 라인에서 작성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툴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디 SQL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하이디 SQL이나 이제 워크벤치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MySQL 워크벤치나 하이디 SQL 이 두 가지 뭐 취향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디 SQL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DB 벤치마킹 툴인데,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손쉽게 받으시면 되세요. 요 지금 구글에다가 하이디 SQL을 치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 뭐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는 이제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아마 DB 디폴트 포트가 3306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1094. 아까 제 IP에다가 계정 ID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3포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ID로 입력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접속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예. 이렇게 커넥트가 이제 실패했다라는 명령을 알 수가 있고, 요 DB를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VM의 머신 설정에 들어오셔서 네트워크를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SSH 접속하셨던 것처럼 그 포트 포워딩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SSH라고 입력을 하고 이름을 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얘도 이제 똑같은 제 IP로 나가야 되니까 대신에 포트는 이 디폴트 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306이 이제 디폴트 포트라고 말했고, 똑같은 IP로 나가야 되니까 0.0.2.15 그리고 얘도 3306으로 그냥 나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포트 포워딩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접속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접속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뭐냐, 지금 이 netstat이라는 우분투의 배시에서 netst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포트나 IP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거든요. 이 명령어도 제가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제 아까 여기쯤이었죠. netstat.mptl 이 명령어는 이제 IP나 이제 포트 확인을 하는 이제 명령어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IP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127.0.0.1 이제 로컬 호스트의 IP의 3306 포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가 아닌 잠시만요. 설정 요 IP로 이제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가 아닌 제 인터넷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P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마 작업을 하실 때 로컬 호스트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본인 IP를 사용하시는 게 더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와이파이 말고도 본인 인터넷 집에 이제 랜선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좀 지향 드리고, 만약에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 IP를 본인 IP가 아닌 로컬 호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IP를 바꿀 거예요. 이 IP를 지금 현재 MySQL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바인딩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IP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33번 라인에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빔을 좀 설치를 할게요. apt-get install 빔. 그리고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빔은 배시에서 그냥 에디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지고요. 이 빔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이제 서버 작업이나 또는 이제 시스템 작업을 할 때는 이 빔을 좀 유용하게 쓰거든요. 뭐 많은 양의 코드를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뭔가 설정 파일들만 조금 건드려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 빔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빔을 이용해서 이제 뭐 코드나 파일들을 수정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 설치가 됐고 클리어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이 설치가 됐으니까 빔이 없고 이동을 할게요. 경로가 act 파일에서 MySQL에 MySQL config d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파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이 파일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냥 빔으로 말고 바로 이동을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면서 할게요. act를 이동하시고 MySQL을 이동하시면 이 MySQL, 여기가 MySQL에 이제 설정을 건드릴 수 있는 파일이에요. 코어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can 명령으로 MySQL cmp를 입력하시면 요 파일이 아닌 것 같아요. MySQL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서 요 MySQL d.cmp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 빔으로 이거를 키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둘게요. MySQL d.cmp 파일을 적어두고 MySQL d.cmp 파일을 이제 빔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주석도 달려있고 안에 MySQL 뭐
포트도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디폴트 포트가 3306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그러니까 편하시게끔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바인드 어드레스가 있죠. 이게 지금 127.0.0.1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없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빔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밑에 끼워 넣기라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수정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지우시고 0.0.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ESC를 누르시면 끼워 넣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Shift 누르시고 콜론을 누르시고 하면 이제 다시 명령을 또 입력하실 수 있게 되세요. WQ 느낌표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빔 에디터 창을. 그래서 나가시면은 다시 돌아왔죠. 캣으로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P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아까 바인드 어드레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요 nested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디 갔지? 예. 요 nested 명령어를 이용해서 ptl 입력을 하시면 이제 지금 현재는 안 바뀌었는데 마이스터블럭 입력을 하시면 127.0.0.1이라고 아직 입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재부팅을 해줘야 돼요. MySQL을. 그래서 이 35번 라인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MySQL에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K가 뜰 거예요. 이렇게 재부팅을 하시면 OK라고 떴죠. 다시 네스탯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이 머신에서 설정한 제 IP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뭐 워크벤치나 이제 하이드 SQL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잠시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테스트 아이디가 받고 포딩에 3306 3306이 맞는데 왜 외부에서 지금 안 들어와지는 것 같네요. 이거는 4.71 루트고 비밀번호 이제 입력하시고 3306의 ID 디렉토리를 들어오시면, 잠시만요. 이게 설치도 다 됐고 이제 됐는데, 혹시 이 이름 때문인가? 잠시만요. 원래 돼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자 이제 안 될 때 요 밑에다가도 외부 접근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라고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뒀거든요. 아마 현재 방화벽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UFW는 이제 그 우분투에 방화벽을 패키지인데 비활성화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 포트에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put 1 ptcp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고 accept를 하게 하시면
잠시만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 MySQL 쉘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모든 IP 대역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쿼리를 좀 날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MySQL 쉘에 요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데 그랜트를 이용해서 프리리지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이제 id고 모든 id 잠시만요 to root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identified by root의 패스워드 본인 패스워드를 적으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no 데이터베이스 아이고 모든 걸 입력을 할게요. 그냥 쿼리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IP 외부의 IP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을 한 그 명령어고요. 일단 나가셔서 이제 다시 혹시 모르니까 아까 명령을 수행한 이제 리스타트를 다시 해볼게요. 액트 여기 PC가 깔려 있으면 이렇게 치고 액트만 쳐도 이 명령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그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타트 다시 해보시고 다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이 됐어요. 아마 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그 IP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이렇게 하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참조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패스워드와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참조를 거시면 이제 그 모든 IP 대역이 접근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스키마 파일 봤을 때 들어와 있던 테이블의 구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 매번 쿼리를 이 MySQL 그 쉘에 접속해서 하지 않고도 여기서도 가능하세요. 쿼리를 주고도 이런 식으로 접속 가능하고 요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사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설치 및 구축과 이제 외부 포트 포워딩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클론 받은 그 웹 아이디의 소스 코드들의 패키지들을 이제 다 일괄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5개가 있다고 했는데 백엔드가 있고 어드민 프론트엔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 뭐 아이디 프론트엔드, 아이디 서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보시면 이 플러스 아이디 2020 안에 어드민 프론트엔드, 백엔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지금 여기 아이디 프론트엔드랑 아이디 서버는 요 2개로 별도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러스 아이디 2020에 먼저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설치를 할게요. 패키지들을. 그럼 이제 백엔드부터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npm install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그 권한 문제 없이 한 번에 그냥 설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npm 인스톨만 하시면은 그 설치에 실패하실 수도 있어서 이 권한 문제를 해제를 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어요. 지금 현재는 아까 LL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설치하기 전에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LL을 쳐보면 노드 모듈즈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즈 말고 노드 모듈즈. 이 노드 모듈즈 안에 만약에 혹시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디렉토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인데 요 보시면 cat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캐시 아니라 그냥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캣을 해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그 이름과 버전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npm을 이용해서 이제 인스톨을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 패키지 제이슨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이 명령을 입력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끝이에요. 여기 라이브러리들 이미 다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드민 프론트엔드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워닝이 뜨는데 그냥 워닝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에러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설치가 됐고 아까랑 동일하게 노드 모듈즈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일단 다 설치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로 디렉토리 이동해서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할게요. 설치가 다 되었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2020에 있는 플러스 20 ID 2020의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패키지들은 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웹 ID 프론트에 들어가셔서 똑같은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38번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닝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노드 모듈즈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디렉토리로 이동하셔서 이제 서버 ID 쪽에 서버를 치겠습니다. npm install 네, 다 설치가 됐죠. 클리어를 한번 할게요. 클리어를 한번 하고 하면은 다시 노드 모듈즈가 설치가 됐고, 이러면은 요 38번에 38번에 해당하는 패키지들 설치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인 40번 라인에 포트 연동을 위한 이제 .env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작업한 이제 디렉토리인 플러스 ID 2020을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드민부터 하죠. 어드민부터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푸시를 하면서 요 설정 파일들을 다 넣어놨어요. 원래는 이 설정 파일들을 이렇게 넣어두면 안 돼요. 이 시스템상에서 넣어두면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수 있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이 파일들을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이 파일의 이름을 이제 수정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캣을 명령을 이용해서 env 텍스트 파일 넣어놓은 거를 확인해 보면 이 지금 IP와 그 포트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변수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안에 내부적인 소스 코드로 주소가 이제 결정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P랑 주소만 변경하시면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제 이 리액트 앱
API URL은 이제 백엔드의 IP랑 포트 번호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좀 그러니까 선언? 아니고 좀 이렇게 포트 번호를 정해놔야 돼요. 이게 지금 5개의 서버를 동시에 올리고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포트 번호를 정해놓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좀 정해놨는데, 이제 백엔드는 3000번, 그리고 이제 어드민 프론트엔드는 3001번, 그리고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는 3002번, 그리고 이제 또 좀 정해두죠. ID 프론트엔드는 잠시만요. ID 프론트엔드는 3003번을 사용하고 ID 서버는 3004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컬 호스트에 300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엔드의 주소라고 그랬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꾸셔야 될 게, 저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 VM 텍스트를 들어가셔서 아까 하신 것처럼 그 MySQL 컨피그레이션 파일 수정하셨던 것처럼 인서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움직이셔가지고 얘를 이제 지우시고 본인 IP를 적어주세요. 저는 이제 이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3000번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백엔드랑 어차피 어드민 프론트엔드는 백엔드를 이용해서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3000번을 연동시켜 주시면 되고, 이렇게 WQ 저장하고 나오는 걸 하시면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끝났어요. 어드민 프론트엔드.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 들어가셔서 또 .env 파일이 .env가 아니라 env.text 파일이 있죠. 이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인설트 키를 누르시고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요거는 이제 백엔드의 IP와 주소라고 했죠. 동일하게 7로 바꾸시고, 얘도 7로 바꾸시는데,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리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서버를 5개를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켰다고 했는데, 요쪽은 이제 에디터 ID라고 하는 곳은 그 에디터 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D의 프론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3003번이니까 이 3003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API ID의 서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3004번으로 되어 있죠. 3004번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004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커뮤니티 컨테이너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쪽에서만 컴파일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까 어드민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 ID 에디터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동을 하지 않는 거고,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ID가 붙기 때문에 이 에디터 쪽을 이제 반대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에디터가 붙기 때문에 ID 쪽을 연동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저장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끝났어요. 근데 이전에 이걸 안 했네요. 지금 env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바꾸셔야 됩니다. move 명령어는 이동하는 명령어인데 반대로 이름도 바꾸면 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v 텍스트 파일을 이제 .env로 바꾸시면 아마 바뀔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구성 파일은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 캣을 이용해서 .env를 입력하시면 아까 저희가 수정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캣 이제 env 텍스트는 없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클리어를 하고 이제 다시 아까 어드민 프론트엔드에서도 안 바꿨는데 move 명령을 이용해서 text.env 바꾸시고
하시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동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디렉토리에서는 백엔드를 이제 수정하셔야 되는데, 백엔드는 좀 달라요. 캣으로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비행기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백엔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붙어줘야 되거든.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넣어놓고 별별별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지우시고 아까 아이디 본인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뭐 호스트는 그냥 로컬호스트 사용하셔도 되고, 포트는 아까 저희가 설정한 3000번 백엔드 쪽의 포트거든요. 이 포트가 3000번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되어 이렇게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토큰 시크릿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백엔드 쪽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JWT라고 제이슨 웹 토큰 기반으로 그 토큰을 발행하고 세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토큰 시크릿이라는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입력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제일 길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저는 일단 뭐 플러스, 아까 여기 제가 접어뒀을 텐데, 예, 여기 보시면 요 파일이거든요. 요 부분이거든요. 48번 라인. 그냥 플러스 앱 동요 테스트 아이디 뭐 이거 이렇게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ABCD 어쩌고 저쩌고라고 입력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길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 ESC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env 파일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네,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백엔드 그 커뮤니티 프론트엔드, 어드민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연동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아이디에 서버를 들어가셔서 프론트를 먼저 들어가서 프론트엔드를 먼저 들어가셔서 똑같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pim.env 텍스트 파일을 들어가시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제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이 디렉토리들마다 .env 파일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는 ID 프론트엔드죠. ID 프론트엔드에 이제 API 서버,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론트엔드 ID의 프론트 쪽은 ID의 서버 이제 백엔드 쪽이랑 또 연동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까 위에서 설정한 3004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ID는 또 프론트 쪽은 백엔드랑도 또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의 IP인 3000번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지나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IP를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본인들의 IP로 실행 하시면 되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ESC 누르시고 저장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플러스 아이디 2020에서 커뮤니티를 못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로컬호스트를 그대로 남겨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여기는 없고, 안 바꾼 데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바꿨으니까 서버로 들어갈게요. 서버로 들어가셔서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클리어를 한번 하고 env 텍스트 빔을 이용해서 다시 아까 찍혀있어서 안 보였네요. 요 오늘 그 플러스 아이디 2020 디렉토리에 있는 백엔드의 .env 파일이랑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루트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8000번 이 부분은 바꿔야 되죠. 저희가 이제 여기도 보셨다시피 아이디의 서버의 포트는 3004번을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3004번. 그럼 바꾸시면 되고, 여기는 토큰 시크릿이 필요가 없어요. 에디터 쪽이기 때문에 아까 그쪽 그 플러스 아이디 2020 디렉토리의 이제 백엔드 쪽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들의 기능들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토큰 시크릿이 필요한데 여기는 토큰 시크릿이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고, 얘도 env 텍스트를 .env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안 바꾼 것 같아요. 파일 이름을 안 바꿨네요. 그리고 env txt를 .env에 얘는 디벨롭먼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env .development로 바꾸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러면은 포트 연동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 일단 이전에 포트 포워딩을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 VM에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설정에 들어오셔서 네트워크의 고급 포트 포워딩을 누르시면 아까 이제 그 SSH랑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이 컨테이너들에 설정하는 이 IP들을 다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001에 0.0.15 300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3004번까지 동일하게 추가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아이고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3000번 여기는 본인 IP, 본인 IP가 아니라 이제 VM의 IP 3002번 3003번 3000번부터 3004번까지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아마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VM의 GUI에서 접속이 먼저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화면을 좀 더 닫겠습니다. 닫고 저희가 아까 이 로컬호스트에 포트 포워딩이 된, 일단은 그러니까 웹서버가 로컬호스트로 올라와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로컬호스트에 3000번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안 들어가지네요. 잠시만요. 안 들어가죠. 저희가 아마 바로 저희 IP를 입력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GUI 말고 인터넷을, 윈도우 호스트 OS에 인터넷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 IP에다가 3000번을 입력을 하시면 아직 안 올라오네요. 서버를 안 올렸기 때문이죠. 잠시만요. 그럼 이제 서버를 다 올려볼게요. 참 생각해보니까 서버를 안 올리고 서버를 다 올려볼 거고, 어드민 프론트엔드부터 좀 올릴게요. 이제 서버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npm start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작업을, 만약에 npm start를 여기서 그대로 이 터미널 한 개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서버가 그냥 켜진 상태로 아무 커맨드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아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명령어거든요. %가. 켜졌는데 나와졌죠. 한번 켜졌는지 확인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 명령어를 켜서, 지금 제가 어드민 프론트엔드를 켰으니까 어드민 프론트엔드는 3001번이죠. 3001번이 켜졌나 확인을 해볼게요. 왜 안 켜졌죠? 잠시만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여러 개 돌리나? 잠시만요. 비트. 안 되겠네요. 터미널을 좀 여러 개 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npm 스타트를 하죠. 그러면 프론트엔드 서버를 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엔드부터 켜야겠다. 잠시만요. 백엔드부터 npm 스타트를 할게요. 아, 얘는 npm 스타트 말고 노드몬이라는 걸 이용해서 킬게요. 이 노드몬은 npm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수정되거나 그래도 뭔가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노드몬 글로벌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명령어들을 좀 추가를 해둘게요. npm 노드몬 G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노드몬 사용하실 수 있게 되죠. 노드몬을 사용하시면 3000번 포트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대요. 일단 킬 명령어를 이용해서 킬 명령어를 하면은 그 윈도우에서 태스크 킬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3000번이 지금 사용하고 되고 있으니까 이 PID인 19003을 입력해서 킬을 좀 할게요. 지금 아마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꺼졌죠. 다시 백엔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럼 이게 켜진 상태예요. 지금 한번 외부에서 이게 몇 번이지? 아, 3000번. 백엔드 3000번이니까 3000번을 들어오게 되면 지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외부에서 포트 포워딩이 잘 됐고 서버가 잘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가는 건데, 백엔드 쪽이니까 뭐 별 다른 게 보여지는 게 없는 거고, 지금 그러면 백엔드는 올라왔고, 이제 두 번째 터미널을 킬게요. 터미널을 켜서 글자가 좀 탔기 때문에 글자를 다시 아까처럼 키우겠습니다. 이제 15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PC를 선호하기 때문에 PC 키고 ID 디렉토리에 플러스 ID 2020에 들어오셔서 백엔드는 켰으니까 어드민 프론트엔드를 먼저 켜보죠. 여기서 그냥 npm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3000 방금 보시면은 너무 쑥 지나가긴 할 텐데, 잠시만요. cat 패키지 제이슨 이 위치 좀 잘린 것 같네요. 잠시만요. 보시면 set 포트 3001번으로 지금 설정이 그래도 다행히 되어 있네요. 원래 이 패키지 제이슨 파일도 npm 스타트를 했을 때 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포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1번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npm 스타트 3001번 실행이 되고 Y를 누르시면 프론트엔드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고, 아까 백엔드가 접속이 됐으니까 3001번 프론트가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 접속이 확실히 되죠. 확실히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그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를 올려볼게요. 다시 글자 크기를 올리고, 은근 불편하네요. 잠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를 킬 차례죠. 여기다가 보시면 cat 또 패키지.json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계속 3002번이 되어 있네요. 3002번으로 그냥 npm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3002번 포트로 Y를 누르시고 3002번 포트로 이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서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고, 지금 아직 안 들어가지고 서버가 안 열린 거거든요.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아이디에 2020에 있는 서버들은 다 이제 올린 겁니다. 3개를. 어드민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이 3개, 이 3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나머지 2개를 올려볼게요. 로그인을 하셔서 원래 그냥 하나의 터미널 창에서 이 %만으로도 백그라운드가 %만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걸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좀 귀찮아도 터미널 좀 여러 개를 좀 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디 플러스 20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요 밑에 이제 아이디 프론트엔드를 이제 올릴 차례죠. cd 아이디 프론트 클릭 한번 하시고, 소수의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패키지 제이슨. 여기는 8001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수정을 해야 돼요. 패키지.json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용했던 빔을 이용해서 셋 포트가 800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인설트 키를 누르셔서 이제 3003번으로, 여기 보면 아이디 프론트엔드는 3003번이죠. 3003번으로 바꾸시고 ESC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npm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버가 올라오고 있을 텐데, 지금 3003번은 못 들어가요. 지금 뜨기는 떴는데 못 들어온 이유가, 그 에디터 쪽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 프론트엔드 쪽에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받은 이제 세션 정보나 토큰 정보를 가지고 요 아이디 프론트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API 없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포트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 구축이 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이 아이디 프론트엔드에 접근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백엔드, 아이디 서버, 이 아이디 서버가 사실 이 에디터의 백엔드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아이디 서버를 올리겠습니다. 접근하시고 글자 크기를 바꾸시면 아이디 다시 똑같이 이동을 할게요. 이제는 웹 아이디 서버죠. 서버에 들어오셔서 서버는 이제 노드몬으로 그냥 키겠습니다. 노드몬으로 얘도 죄송한데 한번 아직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참 패키지 제이슨 파일로 포트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env 파일에다가 포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고요. 참 여기서 노드문이나 npm 스타트나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노드문은 이제 뭔가 변경되게 코드나 안에 내부가 설정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노드문을 이용해서 키겠습니다.
치면 3.4번 포트로 열렸죠.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프린트를 그냥 한 거고 의미 없습니다. 요 부분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3004번을 들어가시겠고,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백엔드 쪽에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제대로 지금 데이터가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 서버도 이제 올리는데 성공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뭐 로그인이나 이런 게 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보시는 페이지가 커뮤니티 컨테이너니까 커뮤니티 컨테이너로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보시면 유저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럼 회원가입을 누르셔서 지금 깨지는데, 뭐 학번을 이제 제 학번인 입력하고, 이름은 컴퓨터공학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에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요 벤치마킹 툴을 이용하시면 유저 정보에 데이터가 지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지금 패스워드는 그 해시 값으로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고요. 뭐 간단한 아이디야 이메일, 뭐 학과 정보라든지 생성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조금 분석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API 쪽에서 이 어드민이 뭐냐고 하실 텐데, 이 어드민이 이제 어드민 콜론이 뭐냐고 하실 텐데, 어드민 콜론은 이제 그 어드민 컨테이너랑 저희가 그 커뮤니티 컨테이너의 권한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터스 값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백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한 걸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 강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조회가 지금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면서 데이터 넣어보시고 막 DB 안에 데이터 넣어보시고 하시면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핵심적으로 돼야 될 건 이 컴파일이에요. 이 프로젝트 관리를 누르시면 컴파일 페이지로 넘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컴파일이 제대로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방금 만든 아이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언어는 CPP로 할게요. 생성이 됐어요. 뭐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뭐 걸로 출력을 해볼게요. 단축키가 먹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면, 지금 막 저장을 하시면 계속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API 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CPP 파일로, 뭐 메인 CPP 여기 CPP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고 있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르셔도 되고, 요 빌드 실행을 누르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에러가 떠요. Unable to find image. 이게 뭐냐면 도커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커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엔드 지금 여기가 ID 서버인데, ID 서버를 잠깐 컨트롤 C를 눌러서 내리시고, 이제 LL 명령을 입력하시면 도커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 도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빌드, 뭐 빌드 이제 sh, c, cpp, java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요것들이 이제 컴파일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뭔가 파일 내지 소스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트리를 좀 설치를 할게요. 트리 패키지라고, 트리라고 입력하면 이제 이 해당 디렉토리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트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현재 이 도커 파일즈 내부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경로들이 쫙 이렇게 뽑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도커 파일들도 있고 run s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C랑 CPP 그리고 자바 이렇게 있죠. 빌드런은 컴파일을 위한 도커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뭔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블럼은 이제 저희가
채점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듈이고, C에 해당하는, 그리고 CPP는 지금 프로블럼밖에 없죠. 다 똑같은 그 흐름인데, CPP는 이제 C의 컴파일러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빌드 런이 디렉토리가 없는 겁니다. 자바는 있죠. 근데 그래서 요 이미지, 그러니까 요 파일들이 이제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실행을 시키는 파일의 그 묶음들이 이 배시 파일이에요. build.sh 캣을 해서 보시면 요 명령어, 도커 명령어, 아까 저희가 초반에 설치한 이 도커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권한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동하셔가지고 그 이 run.sh의 파일을 권한을 바꿔주셔야 돼요. chmod 뭐 644 744로 하죠. 744의 run.sh 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작업을 모든 지금 run.sh가 들어가 있는 이 하위 디렉토리에 이거를 다 권한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chmod 그냥 PC를 쓰면은 간편하게 가능하세요. 아까 이렇게 chmod까지만 쳐도 이렇게 뭐가 뜨죠. 그러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CPP 들어와서 프로블럼 CH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바도 들어오셔가지고 자바 빌드 CH 이렇게 하면은 다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트리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권한들이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권한은 실제로 이 저희가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 파일을 실행시키고 이 run.sh라는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될 때 그 컨테이너 자체가 리눅스 컨테이너거든요. 근데 이 리눅스에서는 이 배시 파일이 권한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를 생성을 해도 요 권한이 안 풀려 있으면 그 permission denied 에러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꼭 바꾸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을 다 지우고 막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것도 바꿔줘야 돼요. 얘네를 다 돌리는 build.sh 파일을 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배시 파일 실행하실 때는 이렇게 닷에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얘네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요 명령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제 도커를 실행시키고 도커 이미지들을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 이미지를 다운받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는 빠뜨린 것 같은데 요 밑에다가 잠깐만요. 이 부분을 아까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올리고 이 밑에다가 좀 적어줄게요. 도커 이미지 생성이라고 적어두고 이제 ID 서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도커 디렉토리로 이동 1번 2번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일들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커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이제 C와 CPP 그리고 이제 자바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에 이제 run.sh 파일 sh 파일 권한 수정을 해야 돼요. 명령어는 이제
chmod 744에 뭐 run.sh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모든, 예. 그리고 이제 4번은 도커 디렉토리 요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hmod 744 build.sh 파일을 이렇게 하시고, 4번 build.sh 실행 하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다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successful이라고 떴죠.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는 이제 도커의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이미지를 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파일들이 다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그 컨테이너로 만들어 버리고, 그 컨테이너가 이제 뭔가 네트워크상의 서버 또는 노드처럼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그 컴파일 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이제 계속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다 생성을 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사실. 뭐 5번으로는 뭐 도커 이미지스 해서 이제 명령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버를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뭐를 다시 올려야 되냐면, 커뮤니티 ID 프론트엔드랑 ID 프론트엔드를 다시 위로 하시면 이전에 썼던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올리시고 이 애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다시 들어오셔서 뭐가 서버가 안 켜졌네요. 요 Y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젝트 관리 키가 있고, 컨트롤 S 누르시면, R을 누르면 컴파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언어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테스트 2 이제 자바 C가 되면 C++도 무조건 되거든요. 시스템.print 하면서 테스트 자바 컨트롤 S 누르고 저장하시고 R을 누르시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웹 아이디 구축 환경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구축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연 우분투 VM에 올라와 있는 코드, 그러니까 서버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우분투 VM에 올라와 있는 잠시만요. VM에 올라와 있는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하냐, 이거는 저는 FTP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일질러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잠시만요. 떴네요. 요 원리는 SH 이 푸티, 아까 저희가 완전 초반에 푸티 접속하던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STP로 1094 194.71 그러니까 이 동료가 아니라 이 우분투 VM의 계정 비밀번호 포트, 아까 여기서 접속하실 때 이렇게 접속을 했죠. 포트 8080으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떴어요 방금. 근데 왼쪽에는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호스트 PC에 이제 데이터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VM에
디렉토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생성한 id라는 디렉토리가 여기 있죠. 이동하셔서 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이동하셔서 내가 뭐 여기 폴더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뭐 테스트 id 여기 디렉토리를 쪽에 만드시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면 그 FTP를 이용해서 VM에서 제 호스트 PC로 이제 파일을 옮겼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잠시만요. 테스트 아이디에다가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뭐 VS 코드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다시 집어넣고 이러시면 되세요. 조금 불편하셔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 환경 이제 서버 그러니까 배포된 환경과 뭔가 작업 환경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환경을 그러니까 선호를 하는 거고, 이제 학생분들은 좀 선호하시는 취향에 맞게끔 개발 환경들을 다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웹 아이디 구축은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황이고 문제없이 컴파일도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연락을 저한테 이제 전화 그 최수린 조교한테 그 메일이나 또는 연락을 주셔서 그 저희 연구실로 그 신고학관 510고실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요 파일들 다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상입니다.